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저의 일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뭐 이게 유학이랑 별 없다면 없겠지만 있다고 하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 처음 유학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동차를 안 사고 대중교통으로 살아가면서 뭐 그렇게 버틸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한국이랑 미국은 정말 달라요. 한국은 자동차가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대중교통이랑 뭐 버스, 지하철, 기차가 워낙 좋아서 그 세 개만 조합해도 전국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뭐 서울의 어떤 동네에서부터 뭐 부산의 어떤 동네까지 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자동차가 없어도. 하지만 미국은 자동차가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는 미국 생활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자동차는 꼭 사셔야 됩니다. 저도 매우 검소하고 전략 모드, 아주 초전략 모드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낳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는 금수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우 서민적인 사람으로서 아주 전략하면서 미국에서 그렇게 가난한 유학생 같은 삶을 살았는데, 하지만 그런 저조차도 아주 구린 차였지만 중고차가 있었어요. 차는 꼭 필요해요. 근데 차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정비 비용이 들죠. 그래서 사실 이 정비 비용이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엔지니어가 굉장히 대접받는 나라예요. 근데 그 엔지니어가 물론 대졸, 뭐 박사졸 뭐 이런 사람들도 엔지니어이지만, 뭐 고졸로서 뭐 테크니션 아니면 기술자, 기능공 뭐 이런 분들도 대우가 되게 좋아요. 그런 분들도 연봉이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정비소 같은 데서 정비 한번 받잖아요. 그러면 별거 아닌데 돈이 많이 차지가 돼요. 그만큼 기술이 굉장히 존중받는 나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자동차 브레이크를 갈아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 차가 리콜 대상이어가지고 이제 공짜로 차를 점검해 준다고 해가지고 그 자동차를 제 차 그 딜러샵에 갔더니 딜러샵에서 공짜로 차를 점검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동차 엔진 부품이 뭐 한 가지 뭐 리콜 대상이라고 해서 뭐 무상으로 교체를 받았어요. 근데 그거 하면서 이제 정비 리포트를 보니까 제 차 브레이크 패드가 많이 마모가 돼서 교환을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가까운데 뭐 정비소 여러 군데 전화해가지고 가격 비교를 해봤어요. 요새 뭐 브레이크 패드 가는데 얼마 정도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를 해봤는데 460불이었어요. 460불. 근데 이 정도면 싼 거예요. 왜냐면 지금 패드만 갈면 되는데, 보통 이제 브레이크 패드뿐만 아니라 좀 된 차들은 로터도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1000불이 훌쩍 넘어가요. 그러니까 웬만한 뭐 브레이크 정비 한번 받으면 뭐 500불에서 1000불 사이는 그냥 한순간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저는 제가 학생일 때 정말 돈 없던 시절에는 차 정비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돈 잘 벌고 있어요. 하지만 요새는 재미로 제 차 점검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면 좋아요.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의 내용은 저의 굉장히 그냥 주관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비소 가세요. 그리고 돈 좀 있으신 분들은 정비소 가세요. 저처럼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저는 학생 때 제 차를 제가 정비했던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런 거고, 물론 지금도 사실 지금 돈을 버니까 직장 다니니까 미국에서 뭐 지금은 사실 정비소 가도 되지만 뭐 제가 다 할 줄 아니까 돈도 아끼고, 그리고 여전히 제 차는 제가 정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 정도를 할 줄 알면요, 미국 생활에서 매우 좋아요. 저희 집 차고예요. 뭐 전형적인 미국의 차고의 모습이죠. 보통 저 차고 안에 차를 넣는데, 저는 사실 차를 차고 바깥에 앞마당에 주차해 놓고요. 차고는 저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저기서 스타트업을 창업하기도 했었는데 뭐 일단 망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대기업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안은 지금 제가 개인 공간으로 쓰고 있어요. 여기가요, 저희 집 차고입니다. 저기가 바로 제가 제 차고에 제 유튜브 촬영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앉아가지고 저 하얀 배경에서 촬영을 하고, 저기다가 제가 이 폰을 걸어 놓고 저기서 촬영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그 바닥은 원래 차고는 그냥 콘크리트 바닥인데, 여기다 그냥 이런 라미네이트 그런 바닥재를 깔아놓고, 여기 사실 아들 놀이방으로, 아들도 여기서 막 놀아요. 뭐 장난감 갖고 놀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작업을 해보려고 여기서 이제 지금 공구를 갖다 놨습니다. 브레이크 패드가 도착했습니다. 딥브레이크고요. 저는 아마존에서 구매를 했고요. 배송료 포함해서 총 36불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총 패드가 4개 들어있어요. 그런데 한쪽 바퀴에 한 쌍씩 들어가니까 이렇게 2개를 2바퀴용이죠. 그리고 보통은 이런 브레이크 패드는 앞브레이크만 갈아주는데 제 차는 사륜구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뒷바퀴용이에요. 그래서 뒷바퀴용이고 앞바퀴용은 또 따로 사야겠죠. 사륜구동은. 하지만 대부분의 차들은 보통 앞에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그런 주차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 드럼식 브레이크가 뒤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제 차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차랑 좀 다르게 사륜구동이라서 뒷바퀴에도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봉된 부품을 또 보면요, 이런 철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명칭이 패드 어버먼트 쉼이라고 하는 일종의 스프링 같은 건데요. 같이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 갈 때 옆에 같이 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세트에 들어 있습니다. 또 박스 안에 뭐가 있나 보면요, 그리스가 들어있죠. 그래서 윤활제가 여분으로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36불에 배송비까지 다 해서 세금 포함해서 36불에 구매를 했습니다. 네, 오늘 브레이크 패드 교환을 보여드릴 차는 제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제 차인 스바루 임프레자입니다. 저는 이 차 만족하고 있어요. 가성비 우수하고 뭐 좋아요. 그래서 출퇴근용 차로 제가 선택한 차고요. 그래서 정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차량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공식 정비소에 가시도록 하시고요. 반드시 전문가가 고쳐야겠죠. 저는 뭐 차를 좀 알고, 그리고 제가 좀 이런 거 하는 거를 취미생활로 재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고, 정비소를 어디 가든 브레이크 패드 교환하는데 400 몇 불 정도 드는 건요, 어디 가나 다 그 정도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의 그런 표준적인 정비 가격이 그 정도 되는 거고요. 이제 저는 그런 걸 좀 줄여보기 위해서 제가 DIY로 항상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때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고요. 지금은 재미로 하고 있어요. 일단 자동차는요, 운행한 후에 항상 주요 부품이 뜨겁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정비하기 전날에 차를 세워놓고 하루쯤 차가 충분히 냉각되길 기다린 후에 뭔가 작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저런 손을 보호할 수 있는 장갑을 항상 착용하시고 안전에 주의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문제의 그 뒷바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무상점검 받은 거 보니까 뒷브레이크가 2mm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먼저 바퀴를 빼줘야겠죠. 그래서 휠 커버를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떼고 이제 이 휠 너트를 풀어줘야 바퀴가 빠지겠죠. 자, 바퀴를 빼볼게요. 자, 먼저 바퀴를 뺄 때 제일 중요한 공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임팩트 렌치라는 공구가 필요한데, 보통 임팩트 렌치가 그 공기압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전기 방식이 있는데, 저는 전기 방식을 선호합니다. 왜냐면 공기 압축기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동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전동식 임팩트 렌치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일종의 어떤 강력한 파워를 가진 회전 드릴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거 가지고 이제 바퀴 휠 너트를 풀 수 있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바퀴 같은 거 쉽게 그 휠 너트를 풀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제품을요, 배송비 포함
아마존에서 택배로 74불에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자가 정비할 때 이런 공구 비용이 좀 들긴 하는데 하나 사놓으면 계속 쓸 수 있으니까 뭐 공구 같은 거는 있으면 좋죠. 자, 그럼 전기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난 김에 하나 말씀드리면 한국이랑 미국이랑 전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뭐 공구나 뭐 이런 거 굳이 미국 유학 오신다고 갖고 오지 마세요. 갖고 오면요, 이런 거 변압기 또 구매하고 막 되게, 그리고 변압기 있으면 되게 거추장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쓰시던 뭐 이런 잘따구리한 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는 그 한국에 220V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다 한국에서 중고로 팔아버리고 오세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사시는 게 속 편합니다. 자, 일단 제 임팩트 렌치를 사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 회전을 하고, 이걸 누르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차량의 경우, 물론 아닌 차량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차량 같은 경우는 시계 반대 방향이 휠 너트가 풀리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눌러보죠.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이걸 누르면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를 다시 감을 때 쓰는 거고, 이거는 휠 너트를 풀 때 제가 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풀 때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휠 너트를 다시 체결할 때는 저는 임팩트 렌치 쓰지 않아요. 토크 렌치를 사용해서 토크 값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풀 때만 사용합니다. 근데 사실 임팩트 렌치 사용하는 거는 제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돈이 생겨서 저런 걸 산 거고, 학생 때는 정말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뭐 임팩트 렌치도 없었어요. 그때는 뭘로 했냐면, 그 보통 자동차 뒤트렁크 보면 제 차도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열면 저기 저렇게 타이어 가는 기구가 있죠. 그래서 저기서 타이어 휠너트 푸는 요런 걸로 했었어요. 요런 걸로. 그래서 요런 거 하면 요런 걸로 뭐 힘이 좀 더 들어갈 뿐이죠. 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가진 공구함에서 맞는 소켓을 찾아보죠. 그래서 자동차를 풀기 위해서 제가 늘 쓰는 게 있어요. 그 사이즈, 제 차에 맞는 거. 뭐 요 중에서 본인 차에 맞는 거 찾으시면 되겠죠. 제가 여기 타이어라고 써놨죠. 요거 항상 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걸 사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착을 해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컨버터를 사용해서 제 육각 저런 소켓이랑 연결을 해줘요. 자, 그러면 자동차 휠너트를 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휠 커버를 탈거한 상태죠. 자, 그러면 저기 보시면 저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의 휠 너트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개를 지금 풀 건데, 일단 안전을 위해서 다 풀진 않을 거예요. 일단 어느 정도 힘을 줘서 살짝만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차를 들어 올린 다음에 최종적으로 빼줄 겁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죠. 그 다음에 조심할 게, 보통 이런 자동차 공업소나 이런 공장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청각이 안 좋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작업할 때 귀를 보호하는 걸 깜빡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흔하게 이렇게 깜빡하는 경우가 많은데, 귀를 반드시 보호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업용 귀마개 같은 거 꼭 하셔야 되고, 그런 게 없으시면 뭐 저처럼 이렇게 두꺼운 헤드폰을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하지만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정석은 공업용 귀마개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저는 지금 그게 없어서 임시 방편으로 이걸 쓰고 있어요. 하지만 귀는 항상 잘 보호하셔야 돼요. 왜냐면 특히 임팩트 렌치 같은 거는 소리가 크거든요. 장시간 노출되면 귀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정석이죠. 저런 식으로 보안경이랑 그런 귀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제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눈을 잘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험용 고글도 꼭 착용해 주시고요.
자, 유심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지금 저 5개의 너트를 모두 완전히 풀지 않았어요. 그냥 힘만 줘서 살짝 풀어만 놓고 저기 다시 이제 손으로 해가지고 다시 어느 정도 빠지지 않게 끼워놨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살짝만 지금은 풀어주고 지금 너트를 지금 빼버리면 혹시라도 뭔가 실수에 의해서 바퀴가 빠져버리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저는 그냥 5개를 살짝만 풀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를 들어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저 바퀴가 완전히 바퀴가 빠져도 차체가 기울지 않는 걸 완전 확인한 후에 저걸 제가 풀어줄 거예요. 자, 이제 차를 들어 올릴 건데 차를 들어 올릴 때 이런 플로우 잭이라고 하는 이런 장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장비를 아마존에서 구매를 한 것 같고요. 제가 그때 기억으로 산지 꽤 된 거라서 70 몇 불 주고 샀어요. 70 몇 불 주고 샀는데 사실 이것도 제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뭐 돈이 있어서 이제 취미생활로 산 거고 학생 때는 이런 것도 없었죠. 이런 거 없으면 차를 뭘로 드냐? 역시 뒷트렁크를 열어보세요. 그러면 차 들 수 있는 비상용 공구가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자, 제 차 같은 경우는 자 여기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요거 요게 바로 그 차를 들 수 있는 기구예요. 요거 가지고 차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고속도로에서 이머전시에 비상 타이어 갈아 끼울 수 있는 이런 공구들이 차 뒷트렁크 밑에 다 보유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정말로 차를 들어서 바퀴를 빼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만 보고 뭐 이거를 본인이 막 따라하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고 저는 앞으로 영상에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아니 이런 중요한 거를 하시려면 본인 스스로 확실히 정비하는 법 아신 다음에 하셔야지 이런 영상만 보고 따라했다가 뭐 잘못됐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본인 인생은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계속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제가 뒷바퀴를 들어 올릴 때 사용할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요. 여기가 되게 단단하거든요. 여기다가 그 플로우 잭을 걸고 이제 차를 들어 올릴 거예요. 그러면 바퀴가 뜨겠죠. 바퀴가 뜨고 안전한 걸 확인한 후에 이제 저 휠 너트를 다 뽑아서 바퀴를 뽑을 겁니다. 제 플로우 잭 같은 경우는 이 플로우 잭의 이 봉을 시계 방향으로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저 끝이 들어 올려져요. 그리고 작업이 다 끝난 후에 이거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저기 있는 압력이 빠져서 차를 다시 내려놔요. 뭐 그런 원리고요. 뭐 제게 그렇다는 거예요. 본인의 이런 장비가 있으시면 사용법을 잘 익히셔야겠죠.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들어 올리는 모드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 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를 들어 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뭐 이렇게 위아래로 계속 하시면 차가 들어 올려져요. 이런 거 뭐 자동차 공업소에서 많이 보셨죠. 자, 지금 저는 마룻바닥 상할까봐 저기 지금 책을 하나 깔아놨는데 보통 분들은 전혀 필요 없으세요. 자, 한번 차 들어 올려 볼게요. 올라가죠? 보이시나요? 자, 이제 보시면요. 제가 바퀴를 들어 올렸죠. 자, 보시면 바퀴가 지금 지면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바퀴를 뗄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플로우 잭이라는 게 실수로 이 레버를 실수로라도 혹시라도 건들게 되면 바퀴가 빠진 채로 저게 주저앉아 버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실 저렇게 뗀 바퀴를 보통 저기다 이렇게 안에 집어넣어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안전장치로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학생 때는 그렇게 했어요. 저 바퀴를 떼서 그 차 뒤 트렁크에 있는 그 잭으로 먼저 들어 올렸죠. 올린 다음에 저 바퀴를 떼서 저기다 넣어서 안전하게 여기를 한 다음에 작업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돈을 버는 관계로 이제 또 이런 걸 하나 사줬어요. 이런 게 뭐냐면 저기다가 이렇게 위험하지 않도록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것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런 거 하나 써주면 좋겠죠. 그래서 요런 받침대를 하나 사서 여기다 한번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냥 밀어 넣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저렇게 밀어 넣어줬죠. 밀어 넣어줘서 혹시라도 제가 실수로 플로우잭의 압력 스위치를 잘못 건드려서 이게 주저앉더라도 이게 받쳐줍니다. 그래서 안전하죠. 이렇게 안전이 항상 되게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 이런 거 살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바퀴를 뗀 후에 바퀴를 여기다가 넣어놓기도 해요. 아무래도 메탈 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보호해 주는 게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방법, 이런 거 하나 사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바퀴 떼서 넣는 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임시적인 방편이고, 이런 걸 하나 사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여기 보시면 3톤까지 버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런 세단 승용차 작업할 때 이런 거 하나 있으면 굉장히 안전하죠. 자,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바퀴를 빼볼게요. 아까 전에 살짝 풀어놨던 그런 너트들을 이제 풀면 됩니다. 전부 풀어볼게요. 나머지 4개도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트를 모두 뗐습니다. 이제 바퀴가 탈거가 가능하거든요. 바퀴를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퀴를 뗐어요.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뗀 바퀴를 저렇게 차체 밑에 넣어서 혹시라도 이 플로우 제극이 제가 실수로 스위치를 잘못 눌렀을 경우에 대비해서 안전장치로 차가 넘어지지 않게 쓰는 거죠. 근데 제가 요런 게 없을 때는 그렇게 썼었지만 이게 있으면 이게 사실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강철로 된 이런 받침대가 더 좋을 것 같고, 이게 그리고 더 높아요. 높이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선호합니다. 근데 뭐 블로그나 이런 데 보시면 저렇게 자동차 뗀 바퀴를 넣어서 안전장치로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뭐 장비 살 돈이 없으면 저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별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요런 게 좋죠. 자, 이제 보시면 요 부품 있잖아요. 요게 바로 로터예요. 요게 바퀴에 붙어 있고 이게 패드죠. 그래서 원리가 뭐냐면 이 패드가 이 로터를 꽉 쥐므로써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석에서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압력이 작동해서 이 패드가 이 로터를 꽉 무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되는 원리인데, 그래서 사실 요 표면 관리랑 요 패드 마모가 얼마나 남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요 패드가 지금 거의 다 닳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체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로터도 사실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원래 이렇게 되게 거울처럼 매끈하거든요, 새로 사면은. 근데 지금 로터도 많이 다른 거예요. 로터도 조만간 교체를 해줄 거예요. 근데 일단 로터 교체는 제가 지금 부품이 없어서 며칠 있다 해줄 거고, 일단 패드 교환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로터는 보통 몇 번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 차가 좀 오래돼서 로터 상태도 안 좋은 거죠. 로터 가는 거는 오늘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며칠 있다 다시 주문할 거예요. 근데 일단 패드 가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드 가는 거,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패드를 이렇게 조여주는 이 캘리퍼라는 부품인데, 이걸 보시면요, 여기 나사가 2개가 있어요. 볼트죠, 볼트. 정확히 말하면 볼트 하나, 볼트 둘, 볼트가 2개가 있거든요. 아래 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걸 풀고 위 거는 그냥 가만두고 아래 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육각 소켓을 좀 작은 걸로 교체를 해야 돼요. 자, 요거를 제가 그 공구함에 찾았어요. 맞나 한번 대볼게요. 맞죠? 요거 가지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너트 휠 풀었던 거 요걸 교체를 해야겠죠. 좀 더 작은 걸로. 근데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저 캘리퍼 뒤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임팩트 렌치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게요. 자, 공간이 협소해서 제가 더 작은
육각 소켓을 이 라쳇에 끼웠습니다. 이 라쳇 이걸로 저걸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차 같은 경우는 풀 때는 볼트들은 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잠기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대부분의 볼트가 작동하는 방식이고 제 차도 이 어떤 표준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네요. 작은 라쳇으로 하려니까 힘이 좀 딸리네요. 그래서 팔이 좀 긴 토크렌치에 끼웠습니다. 이게 볼트를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이 풀리는 거니까요. 이게 좀 안쪽으로 놓잖아요.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겠죠. 이해 가시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 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 풀어보겠습니다. 풀리고 있어요. 자, 이제 이 아래 볼트를 거의 뽑았어요. 그래서 지금 손으로 돌려도 될 만큼 지금 헐거워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뽑아 볼게요. 그래서 이걸 캘리퍼 핀이라고 하는데, 자, 아래 거 이 볼트를 뽑았습니다. 자, 여기에 캘리퍼 핀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두 개가 있었는데 아래 걸 뽑았죠. 아래 걸 뽑은 이유는 아래 걸 뽑는 순간 이 캘리퍼가 열려요. 그래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 여기 아직 안 뽑은 볼트를 축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열어볼게요. 이렇게 손으로도 쉽게 열려요. 지금 여기를 뽑은 거죠. 그러면 이제 바로 캘리퍼 안에 있는 그 로터를 감싸고 있는, 양쪽으로 감싸고 있는 두 개의, 즉 안쪽 바깥쪽으로 두 개가 덮여 있는 그 브레이크 패드를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바로 꺼내시면 됩니다. 저는 좀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구멍 있죠. 이 구멍에다가 뭔가 줄 같은 걸 묶어가지고 이걸 좀 묶어 놔 볼게요. 이게 지금 너무 무거워서 이거를 좀 이렇게 열어놓은 채로 고정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여기랑 저 스프링이랑 묶어가지고 작업을 한번 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 뒤에 쇼크 업쇼버 스프링이랑 이 밑에 캘리퍼 구멍이랑 지금 붙들어 매놨어요. 지금 케이블 타이로. 그래서 작업이 되게 편하죠. 자, 그래서 바로 여기를 보시면 바로 이 앞에 거, 여기 패드예요. 패드 한 장, 그리고 뒤에 로터 뒤에 한 장 더 있죠. 이 두 개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내는 방법은 쉬워요. 그냥 잡아 뽑으면 됩니다.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지금 벌써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벌어졌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 되는데, 만약 잘 안 되면은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 집어넣어서 여기를 빼내면 됩니다. 빠지죠? 이렇게 빼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를 제가 일자 드라이버로 힘을 놓고 제껴가지고 지금 패드 한 장 꺼냈죠. 빼볼게요. 빠졌죠? 자, 그러니까 이제 로터만 남았죠. 이 로터가 이 패드에 의해서 이 로터가 이렇게 잡혀서 브레이크가 됐던 거죠. 자, 이제 저 로터 안쪽 요 패드 보이시죠? 요것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자 드라이브를 이렇게 한번 밀어주면 여기 지금 패드랑 로터 사이에 작은 틈이 생겼죠. 여기다가 일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이렇게 제끼면 돼요. 제끼면 더 벌어졌죠. 이렇게 해서 힘을 줘서 빼내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힘을 많이 줘서 패드를 지금 분리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패드를 꺼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빠지죠. 이렇게 빼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안에 이 공간에 지금 로터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로터가 이렇게 바퀴에 달려서 붙어가지고 돌고 있던 거를 이 브레이크 패드가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주면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원리죠. 자, 그러면 이제 패드 안쪽에
이렇게 스프링 같은 게 달려 있거든요. 요것도 빼주시면 돼요. 이것도 브레이크 패드 교체할 때 보통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새 브레이크 패드 세트에 이 스프링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패드 어버먼 쉼이라고 하는 일종의 스프링인데 이것도 같이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프링도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제껴가지고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빠지죠? 좀 많이 녹이 슬었네요. 근데 이렇게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제끼면 빠져요. 이제 제가 좀 일자 드라이버로 많이 제껴가지고 손으로도 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빼면은 나오죠. 패드 어버먼 쉼, 일종의 스프링인데 이걸 뺐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도 있고 저 위에도 있어요. 요것도 빼주면 돼요. 똑같이 일자 드라이버로 제껴가지고 빼면 됩니다. 빠지죠? 쉽게 빠져요. 이렇게. 자, 이게 방금 꺼낸 오래된 다른 패드고요. 이건 또 오래된 방금 꺼낸 그 한 쌍의 패드 중 바깥쪽 패드예요. 바깥쪽 패드는 보시면 지금 마모 한계선이 다 달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교체 주기가 온 거죠. 이게 이제 교체해줄 새 패드예요. 보면 이제 굉장히 두껍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모가 다 될 때까지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모 한계선 있죠. 이 가운데 이게 거의 닿으면 이게 거의 달아 없어지죠. 자, 이게 방금 꺼낸 한 쌍의 브레이크 패드입니다. 로터 안쪽은 여기 마모 한계선이 좀 보이는데 로터 바깥쪽이 마모 한계선이 완전 달았어요. 그리고 이 모서리는 브레이킹 할 수 있는 그 세라믹이 거의 날아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바깥쪽에 진짜 이제 거의 브레이크가 안 들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바빠가지고 사실 브레이크가 좀 상태가 안 좋은 거 알고 있었는데 계속 무시하고 타고 다녔는데 제 잘못이죠. 하지만 제때 이게 브레이크가 잘 안 되기 전에 제때 이렇게 갈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다시 한번 새 거랑 한번 비교해 보죠. 새 거는 이게 새 거 한 쌍이에요. 헝거 보시면 로터 안쪽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로터 바깥쪽에 완전 마모가 됐어요. 여기 그렇죠? 정말 갈 때가 지났는데 제가 바빠서 계속 미루고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심한지 몰랐네요. 이제 새 거를 갈아줄 거예요. 새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모 한계선이 확실하게 있죠.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두꺼워요. 이게 바로 브레이크를 하게 해주는 그 세라믹 면이죠. 여기는 좀 많이 달았죠. 그리고 얘는 마모 한계선조차 지워질 정도로 많이 달았어요. 거의 안 남았어요. 자, 패드의 단면을 보시면요, 여기 금속 덩어리가 하나 붙어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마모가 심하게 되면은 결국엔 이 금속의 끝이 로터 표면을 긁게 됐어요. 그래서 드르륵 갈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소리로 지금 브레이크가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라는 거를 소리로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 용도로 있는 핀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랑 같이 갈아줘야 되는 스프링도 헝거를 뺐고요. 새거 반짝반짝한 이 새거를 넣어줄 겁니다. 자, 먼저 그 패드 스프링을 설치하기 전에 여기 있는 녹을 좀 제거해 줄게요.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녹이 막 쪄든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패드 스프링, 패드 어버먼 쉼을 이렇게 설치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톡 꽂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스프링 설치해준 다음에 여기를 이런 일자 드라이버로 꾹꾹 눌러주세요. 자, 이게 위아래가 대칭 구조라서 위쪽에도 똑같이 생긴 거 대칭 구조로 된 거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제 반짝반짝한 새 스프링 설치했죠. 그러면 보시면 여기 가이드가 있잖아요. 요 가이드 위아래로 여기다가 요 새로 산 이 패드를 요 보면 위 아래 가이드가 있죠. 요거를 이렇게 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밀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구형 패드를 보시면 구형 패드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 뒷면에 이렇게 붙이는 철판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한번 해서 여기다가 옮겨 달아볼게요. 그냥 뜯어내면 돼요. 자, 이거를 뜯어서 이 철판을 여기다 껴서 네, 이렇게 해서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 브레이크 패드를 끼워 놓어 볼게요. 여기다가 툭 끼고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패드가 잘 안 들어가면요, 요 가이드 있잖아요, 홈, 여기 요 안쪽에 살짝 요런 그리스를 같이 동봉된 그리스를 좀 발라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리스가 로터 표면에 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찰력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끝에만 살짝 이게 밀 때 싹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용도로만 쓰고 이 표면은 닿지 않도록 해야겠죠. 보시면 이 패드 끝에 여기에 살짝 제가 그리스를 발랐어요. 들어가기 쉬우라고 이쪽 끝에도 아주 살짝만 가이드가 이제 잘 들어가도록. 자, 저 안쪽을 먼저 끼워 볼게요. 안쪽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되겠죠. 자, 보이시나요? 이 까만 게 새 패드예요. 지금 안쪽 패드는 완벽하게 끼워 넣었죠. 자, 이제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이 바깥쪽 패드를 끼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바깥 패드도 지금 밀어 넣어줬어요. 그쵸? 근데 이게 좀 들어가기 힘들 때는 이런 망치로 가볍게 톡톡톡톡톡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바깥 패드도 끼워 줬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앞서 지금 여기서 생략했던 과정이 로터가 상태가 좋으면 로터는 재활용해도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로터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보면 표면이 되게 이렇게 스크래치 마크가 많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원래 꺼냈던 패드가 안쪽 패드랑 바깥쪽 패드랑 마모되는 정도가 굉장히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에 이 로터 상태가 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 바깥쪽 면에 뭔가 좀 이물질이 들어가서 지금 바깥쪽 로터 표면이 많이 상한 상태고, 브레이크 마모도 결국엔 그것 때문에 마모되는 비율도 다르기 때문에 이 로터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며칠 있다가 제가 새 로터를 주문해서 이걸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로터를 같이 가는 것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지금은 오늘은 일단 이것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원래는 로터를 갈아야 된다는 거,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브레이크 캘리퍼 안쪽을 좀 보면은, 여기 보면은 보이시나요? 여기 이 피스톤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이 피스톤이 안에 있다가 휙 나오면서 이 패드를 눌러서 브레이킹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다시 이제 덮으면 되는데 지금 덮으면 안 덮여요. 왜냐면 지금 이 피스톤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제로 이 피스톤을 밀어 넣어준 후에 그 다음에 이 뚜껑을, 이 커버를 덮을 겁니다. 덮고 아까 풀었던 이 볼트를 다시 채워주면 되겠죠. 그리고 바퀴를 다시 끼면 조립이 완료가 되겠죠. 이제 거의 다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피스톤을 집어넣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하자면 이 피스톤을 집어넣는 툴이 있어요. 그걸 사줘야 되는데 이미 저는 뭐 툴 사는 거를 이제 좀 그만하려고 하고 있어서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간단한
그런 렌치 같은 걸로 한번 요런 걸로 그냥 가볍게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걸 최대한 버린 다음에 이렇게 끼운 다음에 이걸 이렇게 움켜줘 가지고 힘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죠. 보이시나요? 들어가죠.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세게 누르고 있어요. 들어가죠. 보이시나요?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죠. 자, 다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제는 브레이크를 다시 조립할 준비가 됐습니다. 됐죠? 자, 이제 캘리퍼를 닫기 전에 뭐 중요한 부품들이 어디 부식된 데 없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심각하게 좀 부식된 게 발견된다 하면은 교체해 주시는 게 좋아요. 뭐 특히 이런 캘리퍼 핀 같은 거, 고무 같은 거, 이런 거 눈으로 봤을 때도 심각하게 이상이 있다면 교체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특히 어떤 이런 브레이크 시스템에 있는 그런 하드웨어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브레이크가 이 바퀴가 아무래도 뭐 염화칼슘 뿌린 눈밭을 다닐 때도 있고, 뭐 진흙밭, 뭐 물이 있는 곳 뭐 다닐 때도 있기 때문에 항상 부식의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식이 있는지 없는지 열어볼 때마다 확인해 보시고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케이블 타일 끊고 이 커버를 그대로 덮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캘리퍼 핀이 원래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작동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브레이크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주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 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요.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슬라이딩 핀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끔씩 이렇게 뽑아서 이 안쪽에다가 그리스를 충분히 발라주시면 좋겠죠. 근데 지금은 이 그리스 상태가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안 바를 건데, 그 브레이크 패드 살 때 아까 동봉돼 있던 그리스가 여기 주로 바르라고 있는 거죠, 안쪽에. 자, 이 캘리퍼 핀도 이게 슬라이딩 핀이기 때문에 쑥 한번 뽑히거든요. 여기다가 그리스를 좀 발라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다시 뽑았던 이 볼트를 다시 체결해주면 돼요. 근데 이런 볼트를 한번 뽑을 때마다 꼼꼼하게 어디 부식이 된 데가 없는지를 잘 확인을 해보세요. 왜냐면 이 부위가 워낙 그런 염화칼슘이나 아니면 물 이런 데 항상 노출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부식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일단 이런 볼트들이 여기서 부식돼서 떡지면은 그러다가 이게 쉽게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드웨어들의 부식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저는 사실 여분의 이런 새 볼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부식이 발견되면 교체할 수 있도록 늘 여분의 이런 하드웨어들을, 중요한 부품들은 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볼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볼트 머리 위에서 바라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다시 조여지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안쪽에 있는 볼트이기 때문에 제 관찰자 시점으로 봤을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조여지죠. 그래서 손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끝까지 조인 다음에,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여기 이 캘리퍼 핀을 조이는 정확한 토크 값을 정비 매뉴얼에서 찾아서 그 값으로 해줘야 돼요. 그냥 임의로 내가 이 정도 힘이면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임팩트 렌치 같은 걸로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한 정비 매뉴얼에 나와 있는 이 볼트를 닫기 위한 그 체결 토크를 가지고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해주는 게 바로 이 토크 렌치예요. 토크 렌치를 보면요, 이렇게 손잡이 부분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손잡이 부분에 숫자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foot found 그 유닛으로 정확한 토크를 잴 수도 있고, 반대편 돌리면 그 SI 유닛으로, 그래서 뉴턴 미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토크 값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면
이 토크 렌치는 정확하게 딱 그 토크 값만큼까지만 힘을 줘서 딱 돌아요. 그리고 그 이상의 힘을 주면은 이게 딸깍 소리가 나면서 그 이상의 토크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뭐 그런 토크를 맞춰주는 전문 렌치죠. 그래서 토크 렌치라고 하는데, 저런 중요한 부품들은 이 토크 렌치를 사용해서 정확한 토크 값으로 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풀어줬던 아래 볼트를 토크 렌치를 사용해서 정확한 토크 값으로 조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들으셨나요? 딸깍 하는 소리. 이게 바로 이 토크 렌치가 제가 입력한 토크 값을 초과했을 경우에 딸깍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딸깍 소리가 났다는 얘기는 제가 입력한 토크 값에 도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힘으로 조여주시면 안 되겠죠. 자, 이 소리, 딸깍 소리 들으셨죠? 이 소리를 들으면 이제 중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뒤 오른쪽 바퀴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했어요. 자, 이제 바퀴만 끼워주면 되겠죠. 바퀴를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퀴는 어디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기다가 제가 안전을 위해 넣어놨죠. 자, 저걸 이제 다시 여기다가 꽂아줄게요. 자, 이제 바퀴를 다시 끼워줬어요. 그러면 이제 너트를 다시 꽂아줘야 되는데, 자, 일단 손으로 일단 너트를, 필너트를 손으로 이렇게 가조립을 해볼게요. 5개 다 해볼게요. 자, 이렇게 손으로 가조립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 이거를요, 조일 때, 이제부터 이제 제가 렌치를 사용해서 조일 건데, 이 순서가, 이게 지금 5개잖아요, 볼트가. 그러니까 별 그리는 순서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 이런 식으로 조여야 돼요. 얘를 조이고, 얘를 조이고, 얘를 조이고, 얘를 조이고, 얘를 조여야 돼요. 그 순서로 조여야 되지. 만약에 얘 조이고, 얘 조이고, 얘 조이고, 얘 조이고, 얘 조이고, 이 순서들 원을 그리면서 시계 방향으로 하거나 반시계 방향으로 하면은 이 평평도가 좀 기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 모양 순서로 조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조일 때 중요한 거는 정비 매뉴얼에 나와 있는 정확한 토크 값으로 조여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가끔 뭐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막 발로 조이는 게 나와요. 이렇게 렌치를 여기다 걸어놓고 발로 막 밟아서 조이는 게 나오는데 그 정말 전문적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끔 뭐 이렇게 공업사 같은 데 가면은 임팩트 렌치로 그냥 쫙버리는 그런 정비사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이런 기계를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몇 뉴턴 미터의 토크로 조였을 때 이게 가장 안 풀리고 이게 가장 이 볼트의 수명이 좋은지 그걸 다 연구한 다음에 그 연구 결과값을 권장하는 건데, 그 권장 토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 매뉴얼에 나와 있는 정확한 권장 토크 값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토크 렌치를 사용해서 토크 렌치 손잡이에 그 토크 값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 정확한 값을 입력하면은 딱 그 정확한 힘으로 이거를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사용하셔서 체결해야 된다. 자, 그럼 체결을 해볼게요. 자, 순서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 그리는 순서대로 해볼게요. 그래서 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팁은 이걸 하나 다 꽉 조이고 그 다음에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얘를 한 바퀴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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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다시 얘를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돌려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 토크를 확인할 때 토크 렌치를 건 다음에 딸깍 해서 규정 토크가 맞는지 확인한 후에 다음 걸로 딸깍, 그 다음 걸로 딸깍 이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휠을 오픈할 때 임팩트 렌치에 꽂았던 그 소켓을 이번엔 이 토크 렌치에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클로즈 할 겁니다. 저 바퀴를. 자, 여기 한 바퀴 돌려주고, 여기 한 바퀴 돌려주고, 다음 여기, 그 다음. 자, 그래서 이렇게 무한반복으로 이 모든 5개의 볼트들이 어느 정도 잠길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바퀴가 평평하게 들어갑니다. 자, 토크를 정확하게 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토크 렌치를 걸어놨죠. 그리고 저기를 제가 누를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휠너트가 잠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누르면은 어느 정도 힘이 딱 도달하면은 딸깍 소리가 날 거예요. 그때 멈춰야 됩니다. 자, 토크를 걸어 볼게요. 딸깍 소리 났죠? 그럼 이게 그 토크에 도달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멈춰야 됩니다. 자, 바퀴를 토크 값을 맞춰서 휠너트를 잠가 줬습니다. 자, 이제 휠 커버를 덮어야겠죠. 자, 그런데 휠 커버를 덮을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휠 커버 보면 이렇게 바람 넣는 구멍이 있는 저 홀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안에 스프링이 있거든요. 이 스프링이 왜 있냐면 이 휠 커버가 휠 안에 잘 붙어 있으라고 스프링이 있는 건데 이거를 마운팅을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면 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스프링이 이 타이어 밸브 스템, 그러니까 바람 넣는 그 줄기 있잖아요. 줄기에 저렇게 닿으면 안 돼요. 닿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이 밸브 스템은 되게 약해요. 이거는 거의 재질이 플라스틱 같은 고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닿으면은 결국 이 스템의 수명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닿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바퀴 보면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거예요. 이 밸브 스템을 건드리지 않도록, 즉 밸브 스템에 저 스프링이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상태로 컨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휠 커버 끼는 타입의 바퀴에서 이거를 만약 잘못 껴서 스프링이 만약 실수로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끼워버리면 달리는 내내 기계적인 스트레스가 이 밸브 스템을 계속 자극하게 돼서 결국 이 밸브 스템이 망가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타이어를 뽑아야 돼요. 타이어를 뽑아서 이거를 새 거를 다시 설치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위험하기도 할 뿐더러, 그러니까 그 고장나는 시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낄 때 조심하시면 돼요. 자, 이제 바퀴가 다 돼서 차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이 안전 렉을 제거할게요. 제거하고, 자, 그 다음에 플로어잭은 이 플로어잭의 손잡이, 이 손잡이를 제 플로어잭 모델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요, 그 압력이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차가 내려옵니다. 자, 그럼 일단 내리기 전에 조심해야 될 거는 주변에 뭐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특히 조심한 거는 저런데 손가락 끼면은 정말 손가락이 절단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 들이고 내리고 할 때는 정말 손가락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 차례 주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바퀴를 이제 차체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퀴가 지면에 닿았죠. 그래서 이 플로어잭을 이제 빼도 됩니다.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패드를 갈았다고 해서 그 패드가 바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패드를 갈기 위해서 그 피스톤을 뒤로 밀어 넣은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되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주행 전에 저 브레이크 페달을 꾹 이런 식으로 한 5번 정도 그 유압이 다시 들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수준이 느껴지는 만큼 꾹꾹꾹 밟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주행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패드를 갈기 위해서 아까 패드 피스톤을 집어넣었잖아, 인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해요. 반드시
유압을 다시 걸어줘야 됩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다시 여러 차례 꾹꾹꾹꾹꾹 밟아줘서 반드시 그 유압을 다시 걸어준 상태에서 주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테스트 주행을 하실 때는 아주 저속으로 안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항상 점검을 한 후에 테스트 드라이브를 할 때는 저속에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안전하다는 게 충분히 확인된 후에 정상 주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레이크 패드를 갈아봤습니다. 여기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 바퀴는 반복이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앞바퀴나 뒷바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는 한 460불 정도 만약에 패드를 갈면 드는 정비 비용을 36불 수준에서 해결했습니다. 단 이거에 맹점이 있는데 공구를 사야 되죠. 그래서 공구를 계속 취미생활로 계속 하실 분들은 있으면 좋겠지만 그냥 이렇게 한두 번 이벤트성으로 가실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에 트렁크에 간단한 그런 공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길이가 짧기 때문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좀 불편하고. 하지만 그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캘리퍼 핀을 뽑으려면 그 정도 그런 소켓 같은 간단한 소켓 이 정도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십시오. 제가 오늘 보여줬던 방법이 제가 학생 때 되게 가난한 학생이었을 때 제 차를 직접 그런 식으로 정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이제는 재미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이런 걸 얘기를 해봤습니다.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에서 제가 보여줬던 내용은 어디까지나 그냥 제가 재미로 보여드린 거니까요. 함부로 따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